반갑습니다. 자, 교재 151쪽부터 출발하는데 하단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 수업을 하려고 지난주에 자르면서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 겁니다. 예고 드렸는데 교재 150페이지 왼쪽을 보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교재 150페이지 하단 위반 시의 제재 이렇게 출발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제재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죠.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6억에 매매를 했다 하면 매매라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 며칠 내로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500만 원짜리 아닌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만 잘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교재 150페이지 하단 500만 원짜리 아닌 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합니다.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일까요? 3천이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3천만 원짜리 몇 개? 세 개. 첫 번째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여러분하고는 여친 사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150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찾았습니까? 밑줄 꺼놓고 일명 여친 사건 3천만 원짜리. 바로 위로 올라가서 1, 2번이 같은 거죠.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불구하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3천만 원짜리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리고 불구하고가 들어가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불구하고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됐다고 신고하거나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해지됐다고 신고합니다. 불구하고 두 개 끝났고. 자, 오른쪽 가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눈 딱 감고 전부 500 찍는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를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뭐 어렵게 공부하고 돌았으면 말갛게 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 딱 찍어놓고 아닌 거 두 개만 고민하는데 이제 세 번째 3번 취득가액의 5% 과태료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 요란하게 적어놨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1번 신고 의무자로서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자, 거짓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매매 계약 체결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를 하면 어쨌든 거짓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언제 매긴다고요? 거짓 신고하면.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 딱 정리됐고 아닌 거 두 개를 고민하는데 자, 그 밑에 4번은 보시면 이번에 도입됐지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건 가볍죠. 가볍게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거짓 신고인데 이게 상당히 세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0억에 거래했다.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면 5천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5% 굉장히 세게 돌았는데 이게 왜 세게 돌았는가 하면 그전에는 3% 과태료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3% 과태료를 지금 5%면 거의 더블로 올려놨잖아. 그죠? 왜 이렇게 올리는가 하면 제일 하단에 2번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가 오늘 정규 수업인데 거기 2번 제목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하는 거 찾았습니까? 밑줄을 딱 긋고 자, 원래 3% 과태료에서 5%로 더블을 올린 이유는 올려놓고 자진신고하면 깎아주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굉장히 이제 잔머리 올립니다. 자, 1번 내려오면 자진신고 대한 과태료의 감면 사유. 제일 밑에 신고 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의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50% 적어 놓습니다. 깎아줄 때는 무조건 50%입니다. 뭐 30% 이런 거 없어요. 50%. 옆에 면제할 수 있다. 면제는 동그라미 놓고 100% 딱 적습니다. 그래서 50%, 100%를 면제해 주겠는데 넘어가면 면제의 기준 152페이지 중간에 2번부터 봅니다. 자, 2번, 1번 조사기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찾았습니까? 시작되기 전에 동그라미 바로 밑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면제해 준다 그랬습니다. 면제 동그라미 다시 옆에다가 100%입니다. 이 면제는 100%.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조사가 시작된 후에 동그라미 놓고 다음 조건을 갖추면 감경을 해주는데 얼마 감경해 줍니까? 100분의 50% 깎아줍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제도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분 두 사람이 6억에 매매를 했으면 실거래가를 6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언제든지 거짓 신고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아무리 못하게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거짓 신고 하겠다는데 뭐 입만 맞추면 다른 사람 이해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렇게 거짓 신고가 들어오는 걸 아니까 국가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과태료를 2배로 딱 올려놓고 거짓 신고했더라도 한쪽이 가서 불면은 100%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신고하고 갑이 가서 나 거짓 신고했어요 하면 100% 면제예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면은 자, 그러면 상대방은 반 죽겠죠. 진짜 거짓 신고했나?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불어주면 얼마? 50%는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세게 걸어놓고 반반씩 날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 신고는 진짜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놓고도 하나가 가서 불어보면 자기는 100% 면제된다니까요. 상대방은 반 죽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밑에 3번은 보면 이번에는 감경이나 면제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1번 지극히 상식이지만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밑줄 껐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가 되었다. 그거 줄 거는데 이런 사연이죠. 두 사람이 거짓 신고를 했어. 근데 세무서에서 그걸 알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신고관청으로 야 이거 거짓 신고한 거야 라고 통보가 가니까 아 적발됐구나 가서 나 자진해서 불겠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됐다면 안 된다. 올라가서 2번 상습범도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번 이상 신고관청으로부터 감경이나 면제를 받은 경우 옆에다가 상습범 적어 놓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죠? 거짓 신고해놓고는 가가지고 나 거짓 신고했어요 하고 100% 면제받는 거예요. 또 거짓 신고했어요 하고 3번이나 면제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면제는 안 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상습범인데 사실은 개인들은 1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3번씩이나 할 일이 없죠. 매매만 신고하는 거니까 3번 신고할 일도 잘 없고 또 3번 다 거짓 신고하기도 쉽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상습범은 주로 누구한테 해당된다? 개공사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놔야 됩니다. 개공사는 1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10몇 번도 할 수 있잖아요. 거래한 것에 대해서 개입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상습범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신고하는 제재는 취득가액의 5% 굉장히 센 놈이 들어왔고 요게 세게 올린 이유가 자진 신고하면 깎아주려고 이만큼 따블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관련되는 것이 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잡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152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올라가면 주의 찾았습니까? 밑줄 껐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닌 것 줄 딱 긋고 별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진해서 불어도 감면이나 감경 안 해주는 게 모두 몇 개? 4개예요. 4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밑에 한놈 걸어놓고 감면 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들어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안 되는 건 4개 별표.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가 빠졌어요. 지금 거기 거짓으로 앞에 불구 2글자만 넣어요.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한 자. 아까 이거 얼마짜리라 그랬죠? 3천만 원짜리 밑줄 긋고. 자, 2번. 거래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가 빠졌어요. 불구 두 글자 넣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자. 요것도 얼마짜리였죠? 3천만 원짜리 밑줄 긋고. 그리고 3번 밑줄 긋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우리는 이거를 여친 사건 그렇게 공부했고 이것도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그러면 느낌이 3천만 원짜리 3개는 불어도 감면해 주지 않는다. 그죠? 그럼 3천만 원짜리 3개. 4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자, 외의 자료의 동그라미. 자, 거래 대금 자료는 3천만 원짜리고 그 외의 자료는 무조건 500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500이니까 500에 줄 하나 꺼놓고 자, 그 네 가지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익힙니다. 옆에 적기를 외, 삼촌, 감면 안 돼요. 딱 적어 놓습니다. 감면되지 않는 거 제목을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외, 삼촌은 감면 안 돼요. 노래 부릅니다. 외, 삼촌, 감면 안 됩니다. 자, 적었습니까? 그때 외가 뭐죠? 거래 대금 자료 외, 이거 500만 원짜리. 삼촌은 뭐죠? 3천만 원짜리 3개는 감면 안 돼요. 이렇게 갑니다. 한 번만 들어도 정리됐죠? 그래서 오늘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왜? 감면 안 되는 게 4개이기 때문에 한 문제 다 감면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감면 안 되는 것 하면 어떻게 기억할까요? 왜 3천은 감면 안 돼요? 왜 3천만 원짜리 3개 딱 잡고 한번 나와봐라. 딱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른쪽 153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법이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두 번째 주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법이다 라고 출발을 하는데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범위가 지금 수업해보면 알지만 요만합니다. 요만해. 여기서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출제할 때 5개 지문이 뜨잖아. 그죠? 그러면 10년이면 50개 지문이 있던 거예요. 원래 출제되면 11년 연속이에요. 원래 안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말은 5개 지문이니까 50개가 나왔는데 범위가 이만한 데서 50개를 내려면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절대로 점수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단어니 출발을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때 소유권에 동그라미 취득하는 거니까 소유권이잖아. 그죠? 지상권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데 자 내려가면 큰 2번 외국인 등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적용하는 법인데 외국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표적으로 얼굴 새까맣고 머리 노란 놈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외국인 전형적으로 외국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 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옆에다가 당근 적어놓고 자 이제 2번부터 잘 봐야 돼요. 2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자,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코카콜라가 그거 외국인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이다.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내려가면 2번 다음의 경우를 외국인이라 부르는데 거기 3번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어 박스에 기역 2분의 1을 찾았습니까? 밑줄. 니은에도 2분의 1 보이십니까? 디귿에도 보면 2분의 1 밑줄. 그럼 전부 다 공통점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면 외국인으로 본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니까 한국 기업이라도 임원의 2분의 1, 종업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것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2분의 1을 3분의 2 이상은 이렇게 출제한 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 줄을 딱딱딱 긋고 내려가면 4번 외국 정부도 외국인이다. 그것도 당근이지. 그죠? 일본 영사관을 짓기 위해서 평촌에다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그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당연하고 5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도 외국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연합 여러분 UN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밑에 정부기관의 기구, 비정부, 준정부, 전부 뭐 NGO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외국인으로 본다. 외국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 숫자로는 2분의 1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넘어가면 이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옆에 작은 것이 보이시죠? 21, 22, 23 쫙 나오는 거 그죠? 거기 그 20 뭐 옆에다가 또 31 옆에다가 32, 33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출제되는다는데 자, 취득 보유 신고에서 1.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하면 2번에 1. 계약에 동그라미 합니다. 내려가면 2번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 동그라미 합니다. 3번 계속 보유 신고 계속 보유 동그라미. 그리고 큰 3번 내려가면 토지 취득 허가의 동그라미. 자, 이게 답니다.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첫째 신고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허가 받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고하는데 허가하는데 신고사항 세 가지 동그라미 했습니다. 첫째 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두 번째는요 계약 외의 원인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 3개, 그 다음에 허가받는 거 하나예요. 자, 그때 계약을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계약이 뭘까요?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로 열고 매매, 교환, 정려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는 법률 행위니까 반드시 새기셔야 돼. 그래서 이 하나가 정리가 되면 굉장히 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들이 어렵지만 자, 계약은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요 세 마디가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익히시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을 쿡 찌르면서 여러분이 2, 2는 하면 저절로 졸다가 4, 1이 대답하잖아요. 그죠? 2, 3은 하면 6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계약하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이꼴 법률 행위. 이렇게 딱 저절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 못 알아듣게 우리는 법률 행위를 했잖아.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세 마디는 이꼴로 딱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 계약하는 말이 탁 들어오면 저절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는데 여기서 매매는 신고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잖아. 지금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 사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훨씬 세기 때문에 센 놈을 하면 굳이 매매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한다라는 말은 교환과 정려만 신고하게 돼 있는 거라고. 매매는 원래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센 놈, 약한 놈 이런 말을 하는데 시험에 예를 들면 틀려요. 외국인이 매매에 의한 계약 신고를 하면 좀 전에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요. 근데 그 시험 지문에서 보면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아예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봐주지 약한 놈을 했는데 센 걸 안 봐준다고 센 거, 약한 거 이렇게 혼자서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외국 놈이 셀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놈이 셀까요? 우리나라 게 훨씬 세요. 왜 그런데요? 우리나라니까. 뭐 억지지만 그렇게 딱 기억해요.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말은 교환이나 정려인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가서 신고해라.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자,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약 외 하면 교재 한번 보십시오. 밑에 2번에 1번 상속, 경매, 확정, 판결, 그리고 그 밑에 환매권의 행사,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거를 계약 외다라고 암기하시는 분은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약은 딱 잡고 있잖아요.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니까 이거 왜 하면 나머지는 다 계약 외예요. 그거를 상속은, 판결은, 합병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의 신축, 재축, 정축은 파란 글씨로 강조했죠. 그건 왜 강조했는가 하면 원래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파는 것을 강조 안 해도 계약 외라는 건 알아들어야 되잖아. 계약은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료를 얼마나 강조해 놨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 외 다 나머지 계약 외. 됐죠? 이런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그게 답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매, 교환, 정려, 이꼴, 계약, 이꼴, 법률행위 요 세 마디만 해놓으면 굉장히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계속 보유도 신고사항인데 계속 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주변에 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다라고 신고하는 것을 계속 보유 신고라 그래요. 어떻게?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라.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내용이 단조롭습니까? 이거를 10년 연속 출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허가 받는 게 하나 남았죠. 자, 허가 받는 거 밑에 보시면 또 다행인 게 불행인지 허가 받는 토지가 하단에 보면 4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허가 받는 토지 기억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군사 동그라미 문화재보호구역 문화 동그라미 생태경관 보존지역 옆에다가 자연환경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니까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자연환경. 마지막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의 동그라미 철새 도래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땅을 외국인이 취득하면 사전에 허가받아라 그런 뜻이니까 그 허가받는 토지는 문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군사, 문화, 자연환경을 뭐 보호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허가받는 토지는요 하면 문장으로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작곡하고 이 4가지가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쓸데없는 놈이 들어오겠지. 전통 건조물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있을 때는 군사 문화는 전통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용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허가받는 지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는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이게 내용이 답니다. 근데 허가도 안 받고 만약에 거래했다. 그러면 허가 안 받으면 그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외국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이게 외국인 부동산에 전부 다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50개 지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왔던 거 또 내고 또 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외국놈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2년에 2천만 원. 자꾸 제가 외국놈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수업 질문을 해요. 이렇게 다 하고도 이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은 개공사가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제목조차도 못 보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왜 개공사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일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충격받아서 자꾸 외국놈이 2년에 2천만 원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외국놈은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2년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매년 출제한다.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155페이지.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교재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155쪽에 하단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하여 박스를 걸어놨는데 오른쪽 박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못 찾을 일도 없어요. 왜? 자, 그때 계약 외의 원인으로서 그 박스 A 정려를 원인으로 하면 뭐 가져가야 된다? 정려계약서. 상속이면 상속계약서.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만약에 경매는 계약 외잖아. 그죠? 그러면 경락 결정서 가져오라.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리고 그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굳이 하나 더 건다면 156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 신고, 계속 보유 허가 내용을 줄 것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1개월 내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국토장관에게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뭔가 하면 분기 종료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 분기가 몇 개월이죠? 그래, 석 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많이 거래가 일어나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만큼의 거래는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몇 달에 한 번씩 통보한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강남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죠? 그럼 강남에 있는 토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겠죠. 시군구청장이니까. 그러면 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석 달 뒤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서울시장은 그것을 한 달 내로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전 부분이 국토장관 자료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중에 뭐는 1개월 내로 보고하고 통보하고 이런 게 많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분기별로 하면 이거는 외국인이에요. 한국인만큼 많이 거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고 1개월 내로 하면 요거는 외국인에 관한 거다. 그렇게 포인트를 딱 걸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57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의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가장 범위가 큰 토지 거래 허가제로 접어드는데 이 글자를 왜 이렇게 크게 적는가 하면 범위가 굉장히 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요약집에 있는 범위만 해도 지금 굉장히 양이 많은데 본교재는 한 4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는 국토계획법 즉 공법에 있던 과목이 4년 전에 중대사법으로 이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있을 때도 한 문제 나왔어요. 공법에 있을 때. 근데 우리 과목으로 돌았으니까 우리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법으로 옮겨오던 그 해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작년, 재작년 2년, 3년 차에 2개씩 나왔어요. 그럼 올해가 4년 차잖아. 그죠? 몇 개 나올까요? 많아도 2개 아니면 하나예요. 자, 그럼 두 문제를 위해서 범위가 굉장히 크다. 그죠? 그러면 저 구소집 문제 이런 거 내면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거 문제 낼 일도 없고 또 그런 거 내면은 100점 안 주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틀려줘야 되지. 그런 거 일일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두 문제를 정도 위해서 큰 것만 물어도 물을 게 지금 허드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체크할 거니까 지금 정리하는 정도는 익히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157페이지 첫 번째 체크할 것.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누가 지정하느냐? 비교적 중요하죠. 1번 국토장관 동그라미 또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다음 구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어떤 지역을 지정합니까? 하면 박스 밑에 2번부터 가고 봅니다. 2번 토지의 자 번호답니다. 1.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 앞에 1번 옆에 2번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옆에 3번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이 시험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하남시다. 하남시가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막 오릅니다.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정하는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정하느냐 하니까 하남시잖아. 그죠? 하남시면 이게 경기도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 옆에 천호동이 붙어 있습니다. 천호동은 서울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있어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럼 천호동만 정하려면 누가 정하면 된다? 서울시장이 정하겠지. 그죠? 2개 시군이 붙어 있으면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자,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그럼 5년이라 그랬으니까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딱 5년만 정하는 건 아니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금 강남 압구정동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금 2년 차인데 3년으로 묶어서 압구정동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을 정한다 그랬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합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면 허가 지정 절차입니다. 자, 지정 절차 크게 봅니다. 1번 의견 청취와 심의라는 말이 있고 거기 지정, 기억에 지정 찾았습니까? 자, 지정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 두 줄 끝에 보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지정할 때는 심의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거기 재지정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거기 줄 거예요. 재지정할 때는 의견도 듣고 심의합니다. 그래 의견이 심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3년으로 정했어.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다시 정해야 되겠지. 그때는 의견을 들어줍니다. 재지정에만 의견이 있다는 거 체크합니다. 넘어가서 자 심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상단 2번 공고와 통지, 공고 통지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하단에 동그라미 3번 공고와 열람을 별표를 하는데 그걸 왜 별표를 하는가 하면 자 여기 하남시와 천호동이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인데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왜? 이 땅을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공고해주고 일반인들도 보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고와 열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공고와 열람이 들어왔는데 거기 3번의 두째 줄에 보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줄 것입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숫자를 반대로 잘 돌리니까 이 시간에 숫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적기를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숫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누가요? 7공주가 7일 공고 잡았습니까? 15일간 열람하니까 7공주가 누군가 하면 껌 좀 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해서 숫자 딱 잡으시고 작년의 문제입니다. 2번에 1번 허가구역입니다.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의 줄 것입니까?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이게 작년의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 이걸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효력은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언제 발생한다? 5일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땅을 파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허가 안 받으면 못 받도록 했다. 이게 사회주의 제도거든.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하라. 그래서 5일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덜 불편하게 하려면 10일이나 15일이지 왜 또 하필 5일입니까? 굳이 그래 묻는다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이 평일이 5일이잖아요. 보통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평일도 가지만 토요일, 일요일 많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가서 저 땅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 다음 주 와서 계약할게요 하고 헤어졌는데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그러면 다시 허가 받으러 다녀야 돼.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주려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작년에 출제됐다면 올해는 어디를 봐야 된다? 밑에를 잘 봐야 돼. 밑에가 뭐죠? 지정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때는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째 줄에 자, 지정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있다의 동그라미. 이거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럴 수가 없겠지. 그죠? 그 이유 있다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언제까지 해제합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 줘야 돼. 지체 없이 동그라미 놓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재지정을 하거나 해제 축소는 효력이 언제부터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느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익히면서 단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른쪽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차피 개공사가 될 분들은 지금 이 갑이라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땅을 을에게 팔 때 중개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중개를 하니까 지금부터 허가 받는 절차가 오히려 앞부분보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절차는 개공사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허가 받는 절차 출발했고 첫 번째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물어봅시다. 하남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허가 받아야 된다? 하남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천호동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강동구청장에게 받아야 된다. 감 잡았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내려가면 공동허가 신청인데 감각을 살리려고 또 이래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땅을 가진 갑이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누가 허가 신청하러 갈까요? 갑, 매도인이, 을, 매수인이, 삼, 개공사가 누가 가야 될까요? 봐요. 감각 잡으셔야 돼요. 지금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 잘 봐요. 2번,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의 동그라미 이 두 개의 권리에 대해서 두 줄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당사자 공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개공사 신청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옆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해당된다는 게 중요해요. 봐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 때 허가 받으라 그랬죠. 팔면은 무슨 권리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잖아. 그죠? 그거 허가 대상이라고. 근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을 이용하는 권리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게 왜 그래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을이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은 투기지역에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팔 생각이에요. 근데 땅값이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이리 신청하면 절대로 허가 못 받아요. 투기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값에라도 뭐라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이렇게 해야 허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생긴 게 도련님 같이 생겨가지고 농사 질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렁이만 한 마리 넘어가도 막 뒤로 막 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농사를 짓겠어. 이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나 이게. 그래서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는 이 땅을 갑의 땅을 50년 동안 사용하겠어. 돈 주고 빌리는 걸 뭐라 그런다?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여러분 5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잔머리 쓰는 걸 방지하려고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딱 두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내려가면 큰 3번 이제 허가 신청서에 뭐를 적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시험에 잘 들어와요. 3번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번호 답니다. 1. 토지 이용 계획 적어야 돼. 1번 토지 이용 계획 기억해요. 나 농사를 짓고 집을 짓겠어. 이렇게 이용 계획. 2번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적어내야 돼. 그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구입하는데 그죠? 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내는 거다. 내 동생한테 빌렸다. 이런 거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별로 안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거를 적어내라는 말은 투기자는 들어오지 마라. 그 뜻이에요. 처갓집으로부터 뺏은 돈으로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는데 거기다가.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는 걸 잘 느껴보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하고 하나 더 적어요. 3번 거래 예정 금액도 적어놔야 돼. 그래서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 제일 밑에 박스에는 있지만 그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토지 허가 신청하러 갈 때 적어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 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다? 3번 얼마로 사고 팔겠다. 거래 예정 금액까지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그러니까 허가 금액을 딱 보면 요거 투기 세력이다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신청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1, 2, 3번을 달아줬는데 거기 박스 제일 밑에다가 하나 적기를 개공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라. 그러면 그건 X잖아요. 개공사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밑에 박스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해놓고 X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 객관식 문제에 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이제 넘어가서 교재 160페이지 그때 상단에 4번 조사와 허가 불허가 조사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 매수인이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이렇게 이용계획을 적어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실제로 시군구에서 나가서 조사합니다. 진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조사를 나가는데
아니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계곡 한가운데 집을 짓겠대.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그죠? 투기지역에 무슨 자연인이 돌아가 지금 살게 됐나 지금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가가 자고 이러면 땅값이 오르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런 지역은 불허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이제 4번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자 처리 기간 줄거 놓고 옆에다가 15일 적어 놓습니다. 처리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5일 내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할 때는 당연히 허가증을 교부해 주겠지. 허가증을 가지고 가야 등기해 줍니다. 허가증이 나올 것이고 불허가를 내렸으면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뭐뭐 때문에 불허가 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큰 5번 바로 밑에 내려오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의 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가의 의제 줄 거 놓고 무슨 소린가 하니까 며칠 내로 허가 불허가 해주라 그랬죠. 15일 내로 허가한다 불허가 한다 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15일이 되어도 답이 없어. 그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5번의 둘째 줄 끝에 보면 기간이 끝났는 날이 아니고 끝났는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동그라미 넣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허가의 의제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그런지 느낌 오죠? 끝났는 날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내려가면 큰 2번 허가 대상의 기준 면적이 돌았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공부하신 분이 하단에 있는 표를 암기 못하거나 만약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간첩이거나 에듀위 출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표 참 수업도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표를 무는 적도 있고 또 이걸 알아야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암기합니다. 자, 그 표를 보면 도시지역과 밑에 도시지역 외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대단히 큰 도시지역에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상공록기가 나온다고. 주상공록기, 기가 기타 미지정 지역인데 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집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거기 주거지역일 겁니다. 보나마나 아파트에서 오셨으면 여기 강남에 오셨죠? 강남 서류 떼 보면 보나마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상 그 다음에 공단지역 있는 거 아시죠?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나무가 빽빽합니다. 녹지지역, 그리고 기타 미지정공이니까 앞으로 공법 등을 공부하실 때 도시지역 하면 자동으로 주상공록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외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암기할 것 주거지역은 얼마를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60평인데 그러면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도 60평 미만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 알아야 돼.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주거 18 이렇게 기억합니다.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주거 18 상업지역은 얼마죠? 200이니까 이쌍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쌍 주거 18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간다. 공업지역에 가봤습니까? 660이 기준입니다.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합니다. 나무가 빽빽하니까 100 기준하고 그 다음에 기타 미지정지역 미지정 앞에 기타 하나 적어놓고 기타 줄은 9줄 그래 90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원래 기타는 몇 줄일까요? 어떤 분이 7줄 해가지고 제가 쫙 째려봤습니다. 9줄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는 몇 줄? 9줄. 자 그럼 숫자 암기했습니까? 이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주거지역 얼마? 18 이런 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자 주거지역 얼마? 180 상업지역 이쌍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100 그 다음에 기타 미지정구역 기타 줄은 몇 줄? 9줄 그렇게 자꾸 기억해요. 자 바로 밑에 도시 외의 지역은 기타 미지정구역은 얼마?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표를 암기하도록 했고 또 표를 보면서 지금 문제 냅니다. 표 보면서 대답하세요. 요 표대로 물으면 그대로 묻는 거고 한 바퀴 돌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거기 농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농지는 일단 500으로 돼 있죠.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일까요? 요래 물어요. 답이 얼마? 180이에요. 여러분 저기 외곽지 한번 나가봐요. 뭐 저 상일동 이런 데만 나가도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 밭 있고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농지가 어디 있다? 주거지역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180만 돼도 허가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 돌린다고 숫자를 보고. 자, 어지러운 사람에서 다시 합니다. 임야는 하면 임야는 얼마? 1000이잖아요, 기준이. 근데 이 임야가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공단지역에 가봐요. 옆에도 야산 있는데도 많이 있지. 그래서 임야가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하면 그 임야는 얼마? 660만 돼도 받아야 돼. 그게 한 바퀴 돌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표 보면 더 대답합니까? 세 바퀴 돌리는 방법입니다. 표를 보면서 대답합니다. 거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잡종지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이래 나옵니다. 자, 어디라고요? 도시지역 외 잡종지는 얼마? 250. 그래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타 지역이잖아요. 기타 지역. 감 잡았습니까? 그 표를 보고 어떻게 묻는 거를 지금 훈련 다 시켰어요. 자, 다시. 도시지역 외의 대지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요래 묻는다니까요. 대지는 얼마? 그래요. 250. 여러분 시골 지역에도 집 짓는 땅 대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250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 오른쪽에 보니까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에서 300% 줄 거놓고. 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상업지역은 지금 기준이 얼마지요? 상업지역은 200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10%면 얼마? 20이죠. 그거에 300%면 600이잖아요. 600. 감 잡았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어딜까요? 여의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 하면 그래도 강남, 서울의 명동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강남도 그러면 상업지역이니까 200 이상 허가받아야 되고 강원도 홍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홍천 버스 정류장 앞에도 상업지역입니다. 그 보나마나 거기도 200이고 그러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강남도 기준이 200, 강원도 홍천도 200이다. 그거 좀 안 맞으니까 국토장관의 시도사가 강남은 10%, 20만 넘어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 그 다음에 홍천은 600이 넘으면 허가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느낌 맞죠?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 자들이잖아. 그죠?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한 번만 들으시면 되는 것. 자, 이제 좀 오른쪽 가면 면적 산정의 특례입니다. 그 특례에 동그라미 해놓고 특례는 잔머리를 방지하는 겁니다. 잔머리 어떻게 방지하는가 한번 봐요. 1번 일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그 제목에 줄 딱 꺼놓고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험에 나오면 1년밖에 안 나와요. 1년에 동그라미 하고 이거 2년 하면 틀리잖아. 일단의 토지 하면 1년 이래 나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일단의 토지 전체의 계약으로 본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공업지역입니다. 면적은 1000제곱이라고 칩시다. 공업지역에 1000제곱이면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660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아,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곧 지정되는구나. 그래서 분할을 딱 해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분할을 4개로 딱 하면 여기는 공업지역에 250 나오겠죠. 250, 250. 자, 그러면 250은 공업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 그죠? 근데 1년 안에 이 땅을 사두려면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일단의 토지로 봐서 이것도 허가받고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잔머리를 방지하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안에 사는 것을 일단의 토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잔머리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분할거래.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금부터 줄 것입니까?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을 했다. 그죠? 그러면 그 줄 제일 끝에 뭐라고요? 분할 후 최초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이거는 또 이 뜻이에요. 좀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뭐 했다? 분할했던 거고, 이제는 허가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딱 되니까 4개로 분할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공업지역에 250, 250이겠죠. 첫 번째 거래를, 최초 거래를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분할을 하면 기준 면적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면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잔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 기억하면 되죠. 일단의 토지는 1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용으로.
자, 드디어 내려가면 3번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들어옵니다. 10분 쉬었다가 허가 기준부터 다시 봅시다.